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인생인데 꼭 내가 쓰지 않은 각본을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 정해진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 여기가 내가 원했던 곳이 맞나 싶은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평생 원했던 그 성공, 그 안정, 그 모든 욕망들이 과연 진짜 내 걸까요? 아니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머릿속에 복제해서 심어놓은 건 아닐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죠? 만약 우리 삶이 잘 짜인 프로그램이라면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설계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정해준 길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잖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잡고 또 화목한 가정도 꾸리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났는데 왜 문득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정해진 규칙을 다 지켰는데 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구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은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아주 다른 경제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맞바꾸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 엔진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방식이죠. 말 그대로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돈과 1대1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엔진의 규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멈추면 엔진도 같이 멈춘다. 지극히 선형적이고 또 유한한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엔진, 자본 엔진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이 엔진은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돈과 자산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쉬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면서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엔진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투입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노동 엔진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지만 자본 엔진은 돈이나 자산을 투입합니다. 성장은 한 계단씩 올라가는 선형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갈리고요. 내가 꼭 있어야만 돌아가는 높은 의존성과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낮은 의존성으로 나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마지막 종점이에요. 노동 엔진은 내가 쓰러지면 끝나지만 자본 엔진은 나 없이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저축해서 안정된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노동에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소비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시 노동을 반복하는 이 굴레에 갇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저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티기 위한 완충장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왜 우리는 이 노동 엔진이라는 쳇바퀴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뻘을 때리는데요. 우리가 이 시스템의 문제를 못 보는 게 단순히 몰라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요. 어쩌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뇌에는요, 이 익숙한 시스템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첫째가 현재 편향입니다. 20년 뒤에 10억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10만 원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심리죠. 둘째는 손실 회피 본능. 이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시도 앞에서 손실의 두려움에 먼저 압도당하는 거죠. 셋째, 집단 동조 효과.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한 길로만 가고 있으면 왠지 그 길이 제일 안전해 보이잖아요. 나 혼자 다른 길로 빠지는 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지부조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평생 노동 엔진에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사실 자본 엔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정보는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보를 외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그냥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 그 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무슨 회사 다니는 누구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어쩌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보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걸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 해답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180도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돈을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 가사를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본 엔진이라는 건요, 마치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오늘과 내가 꿈꾸는 자유로운 미래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거대한 선택권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연결고리 말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우리를 계속 그 쳇바퀴에 머물게 하는 관점입니다. 돈을 그냥 생활비나 보상을 위해 쓰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거죠. 반면 오른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관점, 즉 돈을 미래의 선택권을 사기 위해 투입하면 더 큰 가치로 돌아오는 도구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돈을 도구로 쓴다는 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 돈으로 나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실패해도 괜찮은 리스크 완충 장치, 즉 안전망을 만들 수 있죠. 셋째, 마침내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복리 엔진에 올라탈 수 있게 되고요. 넷째, 더 나은 정보와 기회를 가진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레버를 직접 당기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모래의 이 절정 부분이 바로 그 개인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나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시스템의 관성을 끊어내는 레버를 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리를 떠난다는 게 내일 당장 사표 던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내 생각의 틀을 제한하고 선택의 폭을 좁히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로부터 정신적으로 먼저 탈출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독립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이 정신적인 탈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월급 받는 직업 마인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즉 소유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둘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출을 다시 설계하세요. 셋째, 그냥 흘려보내던 시간을 배우고 무언가를 만드는데 재배치하고요. 넷째, 아무리 작더라도 괜찮으니까 나만의 자본 엔진을 지금 당장 구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곳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사는 동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탈출해야 할 감옥은 우리를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게 했던 바로 그 사고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